자, 이거는 내가 뭐냐면요. 명리학과, 그죠? 명리학과 심리학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그 개념은 어디서냐면 주역에서 동질성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쭉쭉 한번 읽어가 볼게요. 한번 보시죠. 자, 명리학이 동양의 진단 도구 상담학이라면 심리학은 서양의 진단 도구 상담학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두 학문의 공통분모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론의 상담학이라는 점이다. 다만 명리학은 심리적 안정을 명리 진단 도구를 통해, 명리 진단 도구라는 게 팔자풀이라는 뜻이에요. 명리 진단 도구를 통해 희기를 분석하여 불완전한 미래를 개척하고 대안을 준비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이라면, 심리학은 심리적 안정을 심리 진단 도구를 통해 불안정한 심리를 분석하여 치유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뭐 부연할 필요 없죠. 자, 무엇보다 명리학은 주역의 동정이라는 건 음양이라는 거예요. 주역의 동정운동에 따른 만물의 변화 법칙을 인용하여 사람의 사주를 음양오행학과 간지하게 통섭하여 만물의 변화를 예측하는 진단 도구이다. 뭐가? 명리학 개념은. 명리학이라는 진단 도구는. 근데 이런 만물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주체가 원령이기 때문에, 원령이라는 건 엔진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 계절에 태어났으면은 그 계절의 기운이 가장 뭐예요? 건강하겠죠. 그게 중심이 되고 주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의 원령 변화가 곧 인생 여정의 변화와 결코 다를 수 없기에 이를 우리는 이제 그 명리학에서 그걸 격이라고 해요. 무슨 격 그러는데 그걸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격으로 비유하고 이 격에, 이 그릇에 담을 내용물, 우리 이제 명리학에서는 전문용어는 상신이라 그래요. 이걸 내용물을 분석해요. 쉽게 말하면 사주의 어떤 중심 엔진을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격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다 이 그릇에는 반드시 뭘 담아야 되겠죠. 그래요. 이 내용물을 담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물을 담으면은 이 그릇이 온전해지는데, 문제는, 자,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 좋아요. 이거 예를. 자, 여기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종이컵이에요. 이 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찢어졌어요. 그 물이 어떻게 되죠? 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아요. 또 땜빵 또 다른 걸 바꿔요. 다른 거 바꿔요? 야, 그 말 나올 때로 기다렸어. 다른 걸로 바꾸는 순간 뭐냐면 이게 나라 그랬잖아. 이게 난데 다른 걸로 난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게 비유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꿀게요 하는 건 내가 죽어야 되잖아. 이거 격이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빼고 말을 해야 돼. 옷을 덧입혀요. 요렇게. 뭐 그것도 다 되겠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때운다는 뜻이야. 그게 메운다, 때운다는 거야. 그게 맞아.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찢었어. 이제 때울 수가 없어. 이제 한계야. 이렇게 물으면 계속 새. 이제 이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뭐 어떻게 하죠? 이제 버리자는 말을 하지 마, 제발. 죽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하늘을 데리고 와. 데리고 아주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 결혼을 해. 괜찮지?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 막 나오네. 팔자를 바꾸는 팔자를 바꾸는 거네. 하인의 도움을 통해서 막아요. 물을 붓지 않고 다른 걸 담아요. 그렇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지. 그래, 알아보죠. 지금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여기다 물 붓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그릇은 꼭 물만 부을 일이 없는 거죠. 아, 찢어진 놈을 뭐하러 물 붓고 앉아. 그 깨진 독에 물 붓기지. 이럴 때는 밀물이 콩을 넣어. 그럼 새 안 새? 안 새 뿐만 아니라 아까 찢어졌던 그 구멍이 뭐가 돼? 통기 구멍이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한 그릇이 됐잖아. 찢어진 그릇이 아니라 오히려 뭐 건강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릇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내용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꾸어줘야 된다. 그게 명리학의 그 명리학이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주 프로그램의 핵심적 기능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사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각 대운마다, 이거 대운이라는 큰 길이라는 뜻이에요. 큰 대자, 기군자. 그러니까 큰 대를 그 10년씩 잘라놨어. 그때마다 뭐가 달라져? 내용물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용물이 바뀌니까 그릇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바뀌니까 뭐야?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러한 시스템이다라는 거야. 이게 이 말이. 이해가시죠? 그렇게 분석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하고 특성과 자질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나아가 변화를 예측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동양 고유한 자연과학적 상담 진단 도구가 명리학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명리학이라는 게 그냥 그 절치, 그 뭐야 미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명리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항제국 때까지도 이 명리학자들이 뭐였다고요? 공무원이었어요. 국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랑 합방을 하면서 대한제국이 사라지죠. 그죠? 대한제국 사라지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종로통으로, 인사동으로, 미아리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문화가, 길거리 쉽게 말하면 점술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정통적인 명리학에 뭐 점술이 포함이 돼요.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똑소리 난다 소리도 막 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리학은 점을 치는 학문이 아니에요. 방금처럼 이 사람은 어떤 그릇이며 이 시기에는 이 그릇이 어떻게 변했으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편안하겠는가 이걸 진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명리학이라는 원래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리학 하면 그렇게 안 알아요. 그냥 이게 그게 미신이야.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단순히. 그런데 뭐 원령과학, 자연과학적으로 설계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보죠. 심리학의 역사성 역시 사람을 위한 인문학으로서 사람의 고통에 내재된 심리, 생리적 현상이 병리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내재된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치유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상담 진단 도구라는 거예요. 이 심리학의 변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건 결국은 심리학이라는 어떤 학제가 있으면 이거를 분석하고 하려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진단 도구가 있어야 돼요. 진단 도구. 그런데 이제 진단 도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칼융은 뭐를 만들어냈다고요? 꿈 해몽법이에요. 이게 문자가 들어. 꿈 해몽법이에요. 자, 좀 이해가 안 죠. 그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칼융의 그 이제 분석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어서 모녀가 누구 모녀? 어떤 모녀죠? 그래서 MBTI라고 해요. 무슨 약자예요? 마이어 브릭스. T는 뭐예요? 타입. 그죠? 타입. 그리고 뭡니까? MBTI. I는 뭐예요? 인디케이터. 그죠? 그러니까 뭐 지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MBTI라는 뜻이 그거예요. 자, 그것이 만들어져요. 누구의 원리를 따가지고? 융의 원리를 따가지고. 마이어브릭스가 그런 게 뭐예요? 진단 도구라고 그래요. 진단. 그것이 아니면 심리학은 이 사람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리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이 안에 있는 게 뭐지? 얘가 뭔 생각하고 있지?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지? 이런 거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일단 진단 도구라면 치유 방법이 또 있어요. 진단 도구가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치료가 있고 치유가 있을 거예요. 치료는 얘를 갖다 어디를 보내면 돼요? 병원에 가면 보내면 돼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술 치료, 또 음악 치료,
무슨 치료, 무슨 치유, 원래 치료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치유라고 해야 되겠죠. 그는 치료라는 단어는 그는 어디서만 쓰는 말이죠? 병원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는 치료라면 안 되고 음악 치유, 뭐 그림 치유, 모래 치유, 만다라 치유, 뭐 오만 치유법을 심리학이라는 개념에 그는 심리학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법은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그냥 그 치유는 되는 거예요. 명상, 이거 다 뭐예요, 그러니까? 치유 방식이다. 이 치유 방식.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치유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심리학의 진단 도구는 여러 학자들의 발전 진화되어 왔으나 진단 도구적 근본 이론의 시작은 누구요? 칼 구스타프 융의 꿈의 현상을 통한 꿈의 현상을 통한 심리학적 연구인데, 동일한 꿈은 일종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집단 무의식의 개념으로서 분석 심리학을 창시하면서부터 심리학의 도구적 이론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분석 심리학적 개념을 누가 꿈이라는 해몽법으로서 칼융이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바탕이 되어 가지고 진단 도구가 계속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칼융의 분석 심리학의 근본이라는 그의 중국 스승으로부터 주역의 원리와 단역이라면 주역 해석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게 뭘 한다고요? 단역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역 해석법을 알아야 그 심리적 내재를 팍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주역의 원리와 단역을 통해 이론을 정립하게 되는데 누가? 이 칼융은.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그랬다고요? 주역을 통해서 이거를 정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 그는 공시성 원리라고 이렇게 정해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동시성이라고 했어요. 자, 공시성 원리라 정의하였다. 공시성 원리는 또는 동시성이라고 해요. 인과율이 이게 과학이라는 시스템 아까 설명했지만 인과율이죠. 인과의 법칙에 따른 것만 우리는 과학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인과율과 짝이 되는 원리로서 우주의 가장 일반적인 사물과 사건의 연결 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칼 구스타프 융은 우주의 모든 사물과 사건은 모두 관계된 존재들이며 이 사건 모두 관계된 존재,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관계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연법이라는 말은 뭐예요? 인연이 그물처럼. 그물은 원래 한 줄이죠. 한 줄로서 엮어서 태평양을 펼칠 수 있는 그물이 만들어지듯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그물의 인연법이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만났죠? 학교라는 데를 갔었고 뭐 학교를 갔으면 그냥 우리가 또 인연이 될 그렇게만 무조건 인연이 될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다 인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서 우리는 인연이라고 해요. 인연. 그러니까 결국 이게 관계된 존재들. 왜 하필이면이라는 거예요. 딱 생각해봐요. 이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아니 대학원에 한두 군데가 있냐고. 근데 왜 하필이면 거기를 갔냐고. 이게 이제 비로소 우리는 관계된 존재들의 이게 이런 인연을 이를 설명하는. 이게 굉장히 진한한 인연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걸 한번 따져봐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원이 몇 개일까요? 막 줄 잡아도 몇백 개는 될 거예요. 그죠? 그 몇백 개 대의 일의 확률이야. 우리 지금 만나는 게. 거기 가서 우리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엄청난 인연이에요. 이게. 관계된 존재. 맞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왜 하필이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왜 하필이면. 왜? Why? 왜 하필이면?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기라고 해요. 뭐라고요? 기라는 말은 이건 뭐냐면 낌새. 따라해봐요. 낌새. 알아차림.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조직. 하필이면 왜 이때라는 거야. 그걸 낌새라고 그래. 알아차림이라고 그래.
자, 그가 이 많은 색깔 중에 하나 뽑아요. 하필이면 왜 이걸 뽑냐는 거지. 왜 하필이면 이게 뭐야? 낌새라는 거예요. 인연법이에요. 작용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어. 왜 하필이면 12시 15분에 그가 왔을까? 그것도 12시 15분이라는 것에 그게 기. 여기서 말하는 기는 이 길. 낌새, 조짐이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펴가. 자, 지금 여기 된장 냄새가 싹 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 지역에 누가 뭘 하고 있다는 거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거 알아 몰라. 그거 알게 돼. 그러니까 오늘 하필이면 왜 12시 15분에 그 누가 왔어. 그런 식으로 그 낌새, 조짐이라는 건 그게 드러나게. 그걸 주역으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시 그러니까 주역을 색채로 표현하면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필이면 이걸 꺼낸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필이면 여기가 바로 이게 기야. 이게 조짐이야. 이게 조짐. 시발대. 여기서부터 우리는 설명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자, 또 읽어가죠. 또 가보죠. 그래서 이게 뭐야? 모두 관계된 존재들이야. 관계. 이 존재들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인과율이 곧 우연의 일치. 요거는 이제 과학적이라는 건 뭘 말한다 그랬죠 아까? 인과라는 거야. 인과. 오직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세상에 더 많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우주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해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 겨우 요 선이라는 태양계 살면서 우리는 진짜 뭐라 그럴까 이게 그걸 하면은 이 뭡니까 모래 백사장에 모래 하나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한 것이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 공시성 원리라는 사회과학적 이론으로 정립을 하게 돼요. 누가? 융이. 이로써 동양의 주요 원리와 단력의 법칙이고 동시성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심리학의 진단 도구의 근본 원리인 분석 심리학을 장안하게 돼요. 누가? 융이. 그래서 서양의 학자로서는 최초로 주역을 사회과학의 근본 원리로 채용하여 심리학의 진단 도구적 이론을 정립하게 돼요. 왜? 주역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역은 뭐라 그랬죠? 한 단어로.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The Book of Change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책이라는 거예요. 변화의 경이라는 뜻이에요. 변화의 바이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 원리서의 바이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론적 메커니즘을 구조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조금 이따 뒤에서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는 학제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학제간의 연구를 넘어 동서양의 사유체계 융합을 한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쾌거라고 하겠다. 근데 이게 동양인이 만들어내는 것에 그런 어떤 주역을 이용한 술수법들은 동양인들의 술수법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은 칼융은 동양인이 아니잖아요. 서양인이 심리학이라는 그냥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돼요. 그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지금 우리는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리학이라 그러는 건데 그 심리학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주역을 뭐래다? 실용성 있는 도구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리학이 굉장히 뭐한 거죠? 이거는 주역의 실용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그러니까 융의 논문을 보면 다 그렇게 써요. 자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지 다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건 아니고 심리학 교수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왜 안 할까요? 이게 심리학이 무슨 뭐 큰 특별한 이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이론이죠. 왜? 주역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역을 실험화한 방법론이 심리학이에요. 재밌죠? 처음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그죠? 미리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그죠? 뭐로? 내향성과 외향성이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리고 네 가지 기능 뭐요? 사고, 사상이라고 해서 사고 기능 또 뭐요? 감정 감각, 감각, 그다음에 뭐요? 직관. 이렇게 네 가지의 기능을 범주로 성격적 특성을 특정하는 구분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고 심리적 치유를 도모하게 된 것이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주역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람의 이 괴로움을 진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진단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죠. 위대한 사람이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주역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더 깊게 알았더라면 정말 더 큰 걸 만들어냈을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끌어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 하셨어.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킨 분야가, 그러니까 서구적 사유구조 세계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 그게 뭐야? MBTI 방식이에요. 분석 진단 방법. 그러니까 MBTI 방식으로, 그죠? 마이어브릭스의 그 타입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식. 수백 개의 문항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가 주역의 이론적인 어떤 구조식은 알았지만 그걸 깊이 있게 그 내면까지는 이분이 이해를 못 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깨알 같은 내 자랑을 좀 하고 가야겠죠? 저는 이게 40년이나 주역을 한 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주역의 저 심전까지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 체계가, 괴가 이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게 그거예요. 빛의 원리로 따져보면은 그 8개가 색깔을,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하자라고 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원리가 되는 것이 8개의 색채가 있더라. 그것을 내가 박사 논문에 설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요걸 딱 제시하면 이게 뭐예요? 손이에요. 손이라는 괴예요. 이 손이라는 괴가 스스로 그러한 원리로 색채가 뭐라고? 노랑이라는 색깔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쉽게 만들으니까 쉽게 분석해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이, 심리학적 진단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죠? 근데 그 시기에서는 그분이, 나도 물론 그렇죠. 그런 칼융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더 발전해서 이러한 원리식을 연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이 없었더라면은, 그렇겠지 하고 갔겠죠, 그죠? 자, 이를 통해 진로의 여기까지 했고, 그래. 그의 분석 심리학적 구분법은 이후 1921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캐서린 브릭스와 이자벨 브릭스, 그러니까 이걸 마이어 모녀가 구체화하여 현재 가장 널리 응용되는 마이어 브릭스 유형 지표, 타입 인디케이터, 그죠? 그래서 이 마이어 브릭스, 이게 이제 MBTI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로 진화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융이 주역의 단벽적 진단 방법론의 개념을 토대로 완성하게 됩니다. 만약 융에 그게 없었더라면은 이 마이어 브릭스 이 모녀는 이 MBTI라는 걸 또 만들어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어떤 사상가가, 나는 그래서 융을 사상가라고 나는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마이어 브릭스가 그런 또 진단 도구를 만들 수가 있었겠지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그 시기에는, 그죠? 나는 1921년에 그런 어떤 마이어 브릭스가, 그죠? 이 진단 도구를
100문항이 넘는 그런 수백 문항이 되는 그런 걸 통했던 어쨌든 그런 진단법을 심리적 진단을 하려고 했던 그런 동기적 생각이 정말 나는 뭐 가상하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근데 너무 뭐예요? 진단 방법이 너무 난해한 거예요. 왜? 그거 1번부터 몇백 문항 가다 보면요 졸아요. 나중에 그래서 안 해. 그냥 대충 다 찍어버려. 그러니까 결과가 전혀 엉뚱한 결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이어브릭스가 만들어온 지표대로 정확하게 만약에 1시간, 2시간 걸려 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건 주역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대충 해요. 그리고 더더욱 웃기는 게 아이들 이제 아이들 유아들의 심리를 테스트한다고 유아가 할 수 있나요? 엄마가 해요. 엄마의 생각이 곧 뭐야? 아 우리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거야. 그 엄마 생각이지. 그래놓고 결론 내놓고 얘는 어느 학교로 가는 게 좋아, 어느 분야로 가는 게 좋아. 이렇게 학업 진로를 하고 있다고요. 선택적 진로.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갖다가 학업 진로를 선택하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큰일 날 문제죠. 정말 큰일 날 문제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그냥 지가 생각하는 지금 심리학을 그냥 뽑아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이의 뭐 적성과 진로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가 무엇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루어 우리는 예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충분한 의논을 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설정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빙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의 백승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도구를 가지고 그죠? 끊임없이 도와주는 자, 힐러이지. 결코 우리는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가보죠. 이와 같이 정신분석학에서 분리된 인간 심리에 적용하던 심리 유형은 주역의 동정, 음양이라는 뜻이에요. 동정으로 양분되는 양이.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 양이를 내향성과 외향성. 자, 무슨 얘기냐? 이 융은 주역을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이걸 이걸 태극이라고 그래요. 태극은 뭐로 분할을 한다 그랬죠? 양이라 그래요. 동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요렇게 표현하고 요거는요? 요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두 양자를 써서 모양 이자를 써서 뭐라고 두 개의 모양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혼재되어 있는 모양이다 라는 거고. 그죠? 이거는 두 개의 모양이에요. 이건 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동이라고 그랬고 얘를 정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누구는 융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양.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편. 그러니까 음양이 같은 것 이런 거예요. 내 편, 남의 편, 외편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향성과 뭐? 외향성으로 이거를 표현을 붙여요. 양의를. 그러니까 주역의 양의를 이 사람은 뭐로 붙인다고요?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이렇게 분류 비축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 분란을 해요, 안 해요? 이거는 사상으로 분란하고 다시 사상은 두 개를 또 곱하면 뭐예요? 8궤로 가고 그것이 8번 번복하면 88이 64로서 우리는 주역은 64궤로서 뭐 무한한 변화의 원리를 깨달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은 거기까지는 안 돼요. 때려 죽여도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못 가. 심리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뭘 하죠? 16단계로 가나요? 그죠? 이해가죠? 아, 이 심리학 공부 안 했나? 심리학은 MBTI 16단계로서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 뭐 그거는 다음에 그럼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요거는 이제 사상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사상.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죠? 동정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 이렇게 해서 사상이 만들어져요. 사상. 그래서 이 사상이 만든 요거는 사상은 무엇을 갖는다 중에서는 노소를 갖는다 그랬어요. 사상은.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 한다고? 노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는 그러면은 이거는 음이라고 표현해요. 얘가 음이에요, 양이에요? 요거는 음이고 얘는요? 양이죠. 그러니까 음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한다고? 소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소음. 얘는요, 양이죠. 그러니까 뭐야? 양이. 이렇게 해서 뭐가 나타난다고?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개의 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융은 이 사상의 원칙을 이걸 그대로 대응시켜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사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렇게 네 개의 기능으로 여기에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대응을 시켜서 이 주역의 원리 체계를 주역은 아까 변화의 원리설에서 과학의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학의 그 구조식을 주역의 원리를 따서 처음에 뭐라고요? 내향성과 외향성 그리고 네 개의 사고 그렇죠. 그것을 툴을 둠으로써 같은 주역의 원리식을 그대로 따가와요. 그 메커니즘을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구조식을 과학의 이상의 것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칼 융이 만들어낸 분석 심리학적 메커니즘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럼 여기 다시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 동정으로 양분되는 양의를 내양성과 외양성에 대입하고 그리고 이 사상은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제 이해되죠? 확실히 의 사상을 네 가지 기능 뭐라고?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의 기능으로 대입하여 그죠? 대응이라고 얘기했죠. 대응하여 분석 심리학의 진단학적 기본 이론이 우연이 아닌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 승화하게 된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원리 체계를 갖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그랬겠죠. 심리학 한다 그러면 미친놈 무슨 미신하고 앉았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한다 그러면서 과학적 이론법을 갖게 된 게 그러니까 뭐였다고요? 결국 주역의 변화의 원리설을 그대로 그 메커니즘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심리학을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나 미신하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서구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죠? 심리학 한 사람들을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뭐야? 그런데 그 원리식이 변화의 원리의 엔진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탁탁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믿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MBTI라는 이제 이후의 이 방식은 서구적에서는 유럽형과 미국형이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요, 이 심리학을 미국만큼 신봉할까요? 안 할 정도가 아니라 그 무슨 미친놈들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미국은 연구를 끊임없이 했는 거예요. 이걸 더 증가하고 디테일하고 세분하고 미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 사회에서는 심리학이 굉장히 거의 의학적 수준을까지 올려놨어요.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 엔진이 뭐라고요? 추역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런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보죠.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주역의 태극 이론을 더욱 깊게 수용하여 사상이 8개로 분화하여 64개, 384호로 분화하여 만물의 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근본 단계인 8교의 과정을 8격으로 대입하여 사람의 근본적인 특성과 자질을 분석하고 이를 대응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명리학적 설명이니까 여기서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명리학적 사유 체계로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명리학적 8격과 그죠? 명리학에도 8격을 나눠요. 뭐죠? 8격이 뭐죠? 정관격, 행관격. 재관 인식의 곱하기 2면은 뭐가 된다고요? 8가지가 돼요. 그걸 8격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심리학에는 아까 4가지 곱하기 2니까 뭐죠? 똑같이 8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주역의 엔진을 썼죠. 그래서 동양에서 쓰는 명리학적 격과 서구에서 썼던 심리학적의 8타입의 유형과 이게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엔진이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동일한 거예요. 신묘하죠? 그래서 우리 학당에서는 사람들이 격이 나오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요. 똑 소리가 나는 거죠. 왜? 심리학적은 굉장히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동양학에서는 명리학에서는 너무 딱딱해요. 예를 들어 정제격이다 이러면 사람들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요. 못 알아보고요. 근데 그걸 정제격과 심리학에는 뭐죠? 정제격이 사고관. 사고관이라고 했고 그건 사고관이고 쟤는요? 재성은 꼼꼼하고 계획하고 뭔가 공간을 확장하고.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재성을 심리학적 유형으로 말하면 감각제라고 그러죠. 감각제. 그러니까 재성격 하면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이 재성격 하면 알아들어요. 그거 미친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엔진이 같기 때문에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쓰면 굉장히 쉽게 알아먹어요. 아, 당신은 감각형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감각형이 뭔데? 오감형이라는 거예요. 뭐죠?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는 이것을 그렇게 오감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체득화해서 표현해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제격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엔진이나 그런 원리식이나 심리학의 팔격이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주역이라는 엔진이 같은 엔진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요거를 보죠.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은 정신분석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상 쪽에 보면 외양성과 내양성이 있는데 명리학 쪽에는 그걸 갖다가 관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상파 중에 사상의 외양성을 관살을 정관격을 심리학에는 사상의 외향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외향성에. 그러니까 결국 정관격 하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학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통변을 하질 않는다고.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한번 찍으면 되느냐? 예, 찍었어요. 용하게 써. 네, 해주세요. 여긴 우리 여기 학당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명리학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당신은 재성격이니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 해봐야 알아먹지도 못하는 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식상 감각파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식상격, 상관격이다 그러면은 감각의 외향성이다. 그 감각의 외향성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쭉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가 동일한 어떤 분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 뭐야? 주역이라는 엔진 소스를 같은 엔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걸 한번 넘어가보죠. 여기까지 한번 딱 보면 이제 찍어야 될 게 이걸 찍어야 돼. 실은. 근데 이걸 찍으면 큰일 나. 왠지 알아? 이거는 이 학당에 배출된 사람들만 극비야 이게. 이 사람들만 쓰는 말이야 이게. 예. 그래서
보면 봐봐요. 여기 이제 하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재성으로 한번 가보죠. 이 재성. 이 재성은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재성이 뭐라고요? 정제가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이게 외향적, 그래 외향적이라는 거예요. 외향적. 쟤는 아까 뭐라 그랬죠? 감각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향적 뭐라고? 감각형이라는 거예요. 외향적 감각형을 갖다가 정제라 그러는데 그러한 게 뭐냐면 이게 긍정심리일자와 부정심리 항상 그런 거예요. 아까 빨간색으로 할 때 긍정적으로 볼 때는 환희, 열정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부정적으로는 핏빈 뭐 이런 거 전쟁, 싸움 뭐 이런 게 나오잖아. 항상 모든 분류는 이 대별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 심리 이걸 이제 명리학적인 희신이라고 그러고 부정적 심리 상태를 명리학에서는 기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걸 긍정적이라는 표현과 부정적 심리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명리학에서는 그걸 희신, 기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야. 그러니까 칼융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 재성 요구한 거죠. 이건 뭐냐면 긍정적 심리 그러니까 희신작용을 할 때는 뭐야? 알뜰하고 세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부정적일 때는 작은 것에 매달려서 큰 것을 망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심리적 적용을 보면은 정밀하고 치밀하고 세무적이고 회계적이고 은행적이다 이렇게 정제형을 설명을 합니다. 찍으세요. 큰일 하는데 찍으라고 하셨는데. 찍으세요. 한번 다 보이게 조금만 올려주시면 저기까지 이어줄게요. 정말. 주글주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리가 그러니까 심리적 적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1차적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아가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제는 그 아이들의 진로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을 하면 명리학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진로까지도 분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직업 증명이 예를 들어 인성 식상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뭐예요? 인성과 식상을 아까 다른 말로 대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뭐예요? 식상은 뭐예요? 감각이라. 예, 감각형 요거는 그냥 바꾸면 돼. 치환하면 돼요. 심리학에서 감각형으로 구조시킬 되는 애들을 이런 애들은 어디로 보내면 이러한 방식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진로까지도 우리는 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아까 그 했던 똑같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체계가 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그죠? 양과 음의 사상과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정신분석학과 자폐명리학이 이렇게 똑같은 구조식을 갖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신기해. 신기하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심리학을 해더라도 여러분들은 명리학이 자동방으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분석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굳이 어렵게 명리학을 안 해도 돼. 심리학만 해도 그 구조식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가 에피타이저였어요. 에피타이저.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 OT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개념을 이해했죠. 심리학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했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재되어 있는 심리 현상들을 어떻게 뭘로 끌어낸다고요?
색채로서 끌어낸다. 그래서 색채로 끌어내서 그 색을 뭘 한다? 괴를 만든다. 그래서 그 괴를 무슨 괴라 한다고요? 색상괴라고 한다. 그 색상괴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이한다고요? 주역적.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판단할 단, 주역력. 그래서 뭐? 단역법으로 이거를 풀이하려고 해요. 그럼으로써 이것은 심리학과 동일하다 안 하다?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연역법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재밌었어요? 네. 여기에 제 박사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40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칼 융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정말 어떤 고민을 했겠구나라는 게 보이고, 공자님이 왜 시빅을 만들었는지도 대화가 되더라고. 꿈에서 실제로.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통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칼융은 박사학위가 없었잖아요. 공이 없네. 공은 아니야. 근데 담원은요? 공이 있어. 공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세월이 다르지만. 그러나 나는 생각을 해요. 칼융이 정말 위대한 사상가였다라는 걸 나는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대단한 그 진단도구, 그런 학설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말이, 심리학이 과학적 분석법이라고 과학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 이론이 뭐라고요? 주역. 아니, 그러니까 공시성 이론. 다른 말로 뭐? 공시성 이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과학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과학은 오직 뭐니까? 인과 법칙이기 때문에 오직 인과의 법칙만 과학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과의 법칙으로 과학 외적인 게 아직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과 법칙으로 쓸 수 있는 과학의 단계가 아까 우주를 설명했듯이 거기를 결론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걔들도 이걸 알아내겠죠. 과학이라는 게 인과의 법칙으로서 알아내겠죠. 그러나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칼융이 그걸 알아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심리학, 특히 뭐예요? 이 색채 심리, 주역 색채 심리 진단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칭이라는 게 주역이라는 뜻이죠. 이칭. 이걸 우리 영어 교수님한테 한번 읽어보아야지. Color, psychology, analysis. 발음이 뭐? 나 그래서 내가 발음 안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칭, 주역, 그죠? 주역, 컬러, 그죠? 컬러. 난 저런 발음 안 되니까 그냥 컬러, 오케이. 사이콜로지, 심리, 그죠? 아나리시스. 네, 그냥 아나리시스는 뭐예요? 진단 분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거는 이제 보유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풀으면 주역 색채 심리 진단 카드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것은 누구도 사용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반드시 문화생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제자들은 자격증을 본원에 와서 수령해서 가서 수여를 해서 그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갔어. 대학교에 교수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대학 교수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학교의 총장하고 딜을 하겠죠. 내가 총장 이름과 우리 학회 본원의 이름을 동시에 해서 총재 이름과 총장의 명의를 같이 있는 이러한 자격증을 내가 줄게라고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총장은 베리굿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이건 그래서 그걸 막무가내를 못 쓰게 하려고 제가 이걸 뭐를 했다고요? 특허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그려냈고 우리 저 김창규 박사가 이제 오면 우리는 그 뭐라 그래 그거죠. 저 작가 자격증 그것을 이제 나는 할 줄 몰라. 그거를 만들어서 그 자격증, 수료증과 자격증은 그러니까 수료증은 맨 밑에 여러분들이 가르칠 제자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름이 들어가고 맨 밑에 이제 본원의 도장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좀 더 품격을 더 향상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 미신쟁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하자고요? 이건 뭐였죠? 그러니까 확실히 과학이었죠. 네, 과학이었죠. 그러니까 미신을 하는 타로점이 아니고요. 이건요, 과학의 심리 진단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역 색채 심리 진단 카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어떨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요.